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 한 달째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 전술을 통할까요? 오늘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란은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을 차지하기 위한 기습 작전을 펼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와 현실성 알아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출마로 들썩이는 대구, 정확한 여론을 여론보다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전 동정민입니다. 이란을 향해 협상과 압박을 오가며 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 전략, 워낙 그 폭이 커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되고 있고 조기 합의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거의 종전이 눈앞인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ve had very good negotiations today with Iran,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 협상이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합의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Could you foresee a deal in Iran this upcoming week? I do see a deal in Iran. Yeah, could be soon. 지난주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종전 요구 사항에 이란이 응답했느냐는 질문엔 대부분 수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JD 벤스 부통령도 이란전 조기 종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ll, the president said, look, we've accomplished the gross majority of our military objectives. I think you can make a good argument we've accomplished all of our military objectives. 다만 이란은 항상 알 수 없다며 합의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며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진짜로 협상이 잘 됐는지는 내일 이걸 보면 일단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통과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20척의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선물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They gave us, I think out of a sign of respect, 20 boats of oil, big boats of oil, going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that's taking place starting tomorrow morning. 이란이 며칠 전 10척의 유조선 통과를 허가한 데 이어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20척의 국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유를 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유조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SNS에 파키스탄 국기를 단 선박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이란과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과 국경이 맞닿은 파키스탄은 미국, 이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지 시각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와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연 뒤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자국에서 곧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akistan will be honored to host and facilitate meaningful talks between the two sides in coming days.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 앞서 보신 대로라면야 걱정할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미국의 끝장 압박 수위는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란은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발언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give us the nuclear dust.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면 다시 위대한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란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수용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됩니다. 중동 지역에 미군이 추가 파병되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지상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Are you considering still putting boots on the ground, and would you do that without going to I Congress?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though because of, the power.
과거 이란과 핵 협상 중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이번 협상 중에도 군사 행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ou never know with Iran because we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we always have to blow them up.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란을 향한 종전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미 중동엔 미군 병력 5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의 해병 원정대, 공수부대까지 다 모여 있죠. 이란 영토로 들어가서 이란의 핵물질을 무력으로 확보해 반출하는 그런 작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집결시킨 병력이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 주둔 미군이 기존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1만 3천 명을 비롯해 미군은 중동 대부분 육상기지에 포진해 있고 기존 항모전단 병력을 합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번에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 전단과 제31 해병 원정대 3,500명이 작전구역에 도착했고 제11 해병 원정대도 약 2,500명 규모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에 약 2,000명의 제8위 공수사단 병력 전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상군 투입이 가능하도록 병력 배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But we destroyed many targets today. It was a big day. And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지상군을 어디까지 활용할지 예측은 점점 과감해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무력으로 탈취해 반출하는 군사작전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 특수부대가 이란 내부의 핵시설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 5만 명도 이란을 상대로 전면 침공을 하기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연합군이 25만 명 안팎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전면전보단 고위험 국지작전에 더 적합하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본심은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선 멍청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구상을 베네수엘라 상황과도 비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석유 이권을 미국에 빼앗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겁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90% 가까이 이뤄지는 하르그 섬을 미국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이란은 아무런 방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ttacked Karg Island and we left just the one little area standing, and the standing part is where they have the pipes, all the oil pipes come in, and we can do that on 5 minutes notice.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중동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는 트럼프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군이 가장 먼저 공략할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 7개의 섬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의 무기 자산들이 가득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린다는 이 이란의 7개의 섬, 어떤 곳들인지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으로 모인 미군 해병대가 가장 먼저 상륙할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로 호르무즈 해협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란의 7개 섬이 꼽힌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은 가장 큰 캐슘 섬을 비롯해 호르무즈, 라라크, 헨감, 아부무사, 그레이터 툰부, 레서 툰부를 가리킵니다. 이 중 해협 동쪽 이란 본토와 가까운 캐슘과 호르무즈, 라라크, 헨감 4곳은 미 해군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섬입니다. 특히 해협폭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라라크 섬은 핵심 목표로 거론됩니다. 이란이 미사일이나 감시 자산을 배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 직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훈련 상황을 과시할 때 등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쪽에 동떨어진 아부무사와 그레이터 툰부, 레서 툰부 3곳도 경계 대상입니다.
대형 유조선과 군함이 좁고 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 세 곳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고속 공격전과 기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7개 섬을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가리켜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을 점령하려면 페르시아만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7개 섬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미국의 끝장 압박에 이란은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지상군이 상륙하는 즉시 그들의 목숨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혁명 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뒤로는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륙하는 미군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و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آمریکایی خوراک خوبی برای کوسه‌های خلیج فارس خواهند شد. 미국이 제시한 15개 협상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당초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전쟁 전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지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번 성명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최고 지도자를 따르는 경건한 추종자가 돼야 한다며 새 지도자인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를 향해 핵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란 의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NPT 탈퇴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IAEA 사찰을 가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IAEA가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제재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NPT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며 이 공중전을 지휘하는 미 공군의 최첨단 조기 경보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란군의 미사일 드론 공습에 당한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거의 다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 하루 만에 벌어진 일에 일각에선 러시아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이라는 글씨와 성조기가 그려진 기체가 두 동강 났습니다. 미군 조기 경보 통제기 E3 센트리인데 이란군 공습에 파괴된 겁니다. 비행기 꼬리 부분에 달린 회전식 레이더돔은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지난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공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습을 받아 E3 센트리와 공중급유기 2대 이상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지에 있던 미군 12명도 다쳤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E3 센트리는 원거리 위협을 탐지하고 공중전을 지휘하는 최첨단 자산입니다. 대당 가격이 4,500억 원으로 미군도 단 60여 대만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기종인 조기 경보기가 강화 경납고가 아닌 야외 계류장에 노출돼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미사일 전력을 거의 다 파괴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조기 경보기 파손으로 미군의 대이란 드론과 미사일 공격 감시 역량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기지의 위성 사진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네, 안희 기자, 국제부 성일환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잘 안 됐을 경우에 원래 처음엔 미군이
하르그 섬을 들어갈 거라고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7개 섬을 들어가기로. 뭔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작전이 아예 바뀌었다기보다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이란의 심정을 직접 찌르기보다는 이 심장으로 가는 길목을 먼저 틀어주는 쪽이 손실이 덜하다. 이런 계산이 선 겁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이지만 너무 안쪽에 위치해 있죠. 또 세계 유가에 미칠 영향도 큰데다가 미국으로서는 이곳의 석유 인프라가 망가지면 원유 핵심 자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이번 7개 섬 작전인데요. 7개 섬은 활 모양으로 이 호르무즈 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7개를 주면 석유 시설 건드리지 않고도 이란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하르그 섬으로 가더라도 이 7개 섬은 반드시 무력화해야 페르시아만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 미군은 이미 3,5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를 작전 반경 안에 들여다 놨고요.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7개 섬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도 좀 언급이 되던데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것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라라크 섬입니다. 강력한 방패로도 꼽히는데요. 해협 초입에 있는데 이란 본토와는 불과 30km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망과 미사일 또 전자전 장비가 가장 촘촘하게 배치된 곳으로도 꼽힙니다. 그래서 요새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뚫어요 그럼? 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중과 해상 작전인데요. 공중에선 오스프리와 헬기로 해병대가 상륙하고요. 해상에선 공기부양정이 해병대와 장비를 태우고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라라크가 이제 첫 관문이라고 했어요. 그냥 뚫는다면 그다음 뭡니까 그럼? 네, 라라크를 지나면 진짜 덫, 이른바 킬존이 나옵니다. 이 서쪽 섬 구간, 바로 아부무사와 대툰부, 또 소툰부 섬인데요. 수심이 얕고 항로폭은 약 3km에 불과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과거에도 이 좁은 길목에 고속정, 기뢰, 또 드론 같은 것들을 겹겹이 배치해두고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이 어려운 게 동쪽 관문을 먼저 뚫는 동시에 이 서쪽 섬들까지 기습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한 작전으로 지금 들리는데 언제쯤 한다면 언제쯤 시작한 걸로 지금 보이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내일 아침부터 대형 유조선 20척을 호르무즈로 보낼 수 있게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내일 아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간 안에 정말 이란이 20척 가까운 유조선 통과를 허용하는지 여부, 이게 1차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누가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한데 그게 나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습니다. 바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인데요. 혁명수비대 실권자 중 한 명이자 대선에 3번이나 나간 야심가입니다. 포스트 지도자를 노릴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이란 내부 권력 구도까지 흔들려는 의도로 해석되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갈리바프는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허위라고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뒤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 기자 말대로라면 오늘 내일 새벽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몇 시간을 1차 분수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몇 시간 안에 유조선 통행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통행이 결정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성공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을 막거나 또 이란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미군의 군사행동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란의 결정이 이번 7개 섬 작전의 스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President Trump, that i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And we can achieve them without any ground troops, without any. Now, in terms of why there's deployment, number one, the president has to be prepared for multiple contingencie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르그 섬 점령할 수도 아닐 수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 석유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그렇다면 지상전이 만약에 투입된다면 하르그 섬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석유가 탐이 난다 하는 얘기는 대통령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큰 전략과 그림을 가지고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란의 석유는 이제 이란 전역에서 석유가 나는데 네. 그 페르시아만 이쪽에 있는 카르그 섬에 모든 석유가 그쪽으로 결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적이 돼서 해외로 수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란의 최대 석유 기지가 있는 카르그 섬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또 이미 그 해당 섬에 있는 주요 군사 시설들은 전부 다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군사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카르그 섬은 이란 본토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뭐 공수부대건 해병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는 쉬운데 거기에서 유지하고 살아남는 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로 이란 본토 전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물론 이 미국도 계산이 있는 것이 만약에 미국의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야말로 이란의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기지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함부로 폭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작전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저 카르그 섬 말고도 그 홍해 근처에 페르시아만 그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 또 몇 개의 중요한 그 전략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만약에 미국이 군사 작전을 전개한다면 카르그 섬 외에도 몇 개의 주요 섬 혹은 내지는 미국 이란 본토 내의 주요 핵시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 7개의 섬 얘기였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지상전을 펼 경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에 있는 7개 섬들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뭐 하르그 섬은 저 위쪽에 있는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에 놓고 뭐 캐슘섬, 행감섬, 소툰부 대투부, 아부무사섬 이렇게 7가지 섬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할 때 뭐 아치형 어떤 전략이라 뭐 아치형 방어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란 내에서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대요. 이용중 센터장님. 네, 하르그 섬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죠. 호르무즈 해협도 그 깊숙한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또 에너지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건드리기가 어렵다 이러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 지역의 7개 섬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아부무사 섬이라든가 소툰부 대툰부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지금 영토 분쟁까지 있거든요. 원래 아랍에미레이트 소유였던 거를 이제 이란이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섬을 점령한 뒤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넘겨주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점유를 하는 이런 방식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보면은 섬이 크지는 않더라도 활주로 같은 게 다 건설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물론 대규모 폭격을 통해 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공정부대나 이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고 이제 미군 전력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중동 내에 미군 규모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동을 향해서 속속 미군의 부대들이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벌써 5만 명이 집결을 했다라고 하네요. 요르단, 사우디 주변국에 있던 미군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트리폴리함,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함에서 4만 5천 토급 함인데 저 안에도 한 2,50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효식 실장님,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냥 갈 리는 없으니까요. 네, 기존의 그 중동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가 미 중부 사령부인데 미 중부 사령부 이하에는 이미 5만 명의 병력이 있었고 지난 주말 미 중부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일본 지역에서 이동했던 해병 병력과 해군 3,500명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도착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발표된 인원은 3,500명이지만 이 병력 외에도 미국에서 추가로 해병과 해군이 오고 있고 추가로 공수사단 또는 일반 보병들까지 해서 현재 5만 명 플러스 2만 명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병력들은 물론 기본적인 임무가 지상에서 전투를 하는 부대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대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상전이나 또는 뭐 지상 전투를 전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 병력들이 도착함으로써 이란 핵심 지휘부에게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을 줌으로써 어떤 뭐 정치적인 양보나 정치적인 노선의 변경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정 도저히 구현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제한적 지상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5만 명이 집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꽤 많은 인원 같았는데 앞서 이제 다른 전쟁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상전을 펴기에는 5만 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걸프전 때는 약 46만 명 정도가 지상전에 투입이 됐다고 하고 이라크전 때도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5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좀 비교해보면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뭐 전쟁 양상도 달라졌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뭐 싸우지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상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병력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이제 한 25만 명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상자만 4,400명이 났어요. 부상자는 3만 2천 명이 나왔고 아프간전 같은 경우도 그때 사상자가 한 3천 명 정도 가까이 났습니다. 그만큼 인명 피해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가 굉장히 험해요. 예. 그리고 문제는 이 지상군에 들어가면 일단 보급선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큰일인데 문제는 지금 혁명수비대가 한 15만 명 정도 있고 일반 군인들이 한 40만 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 단독으로 한 5만 명 정도를 투입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미국의 사퇴한 대테러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건 완전 인질극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의 출신인데요. 예. 그만큼 지상전은 이게 뭔가 보급로라든지 퇴강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섣불리 작전하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이란의 뭐 인질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지상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수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다. 임명의 미 당국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보다는 기습작전을 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전성훈 비서관님. 네. 전면전보다는 기습작전 이건 어떤 얘기일 걸까요? 네, 지금 5만 명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전면전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보더라도 전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기술작전을 한다는 것은 제한된 특정 지점에 짧은 기간 병력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성과를 이룬 다음에 바로 철수하는 이런 특수작전을 하는 건데 이런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카르그 섬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전략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두 개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스파한하고 나탄자에 거기에 지금 지하에 미국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이란이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채굴 해가지고 끄집어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말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했다라는 정치적인 명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전, 그거는 이제 해병대 가지고도 안 되죠. 그거는 공수부대가 직접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2 공정단이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작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거는 상당한 부담이 또 따릅니다. 이거는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폭 집어서 이제 내오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지역에서 그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외곽을 보호하면서 특수부대가 내부에서 작전을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파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수십 미터 뭐 수십 미터 깊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고 또 이란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주변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병력까지 동원해서 이제 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그 위험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작전 계획이 있어요. 다 보고가 됐는데 결심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군 최정예 부대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도 미군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ترامپ
موضوعی را یک روز صبح به طبل تهدید می‌کوبد و عصر همان روز عقب نشینی می‌کند. در مقابل تهدیدهای اخیر ترامپ مبنی بر عملیات زمینی یا اشغال هر نقطه‌ای از سرزمین‌های ایران که البته آرزویی بیش نیست اعلام می‌داریم. 네, 표현이 상당히 어마무시한데요. 지상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을 불태우겠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만의 상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실제로 하르그 섬 주변에 이란이 여러 가지 기뢰 설치를 한다거나 뭐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미군이 만약에 지상전 투입을 승인하더라도 안전한 작전이 가능할까요? 뭐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하는 게 일단 미국 측에서는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희생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리고 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에 이미 모든 전력들이 지금 이 인근에 다 도착을 해서 중부 사령부의 어떤 관할하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준비는 마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란에서도 지금 저렇게 뭐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란 측도 지금 많이 겁날 겁니다. 네. 갈리파프 의장도 그 전임자들 하메네이까지 참수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졸파가리 대변인도 사실 바로 전임자가 며칠 전에 그 정밀 타격으로 이제 사망했습니다. 예. 후임자 아닙니까? 네. 뭐 진짜 트럼프가 좀 빠져줬으면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미국 그 군 당국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협상 테이블의 위에는 외교가 있지만 바로 그 밑에는 파리 공수사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오키나와에서 가 있는 트리폴리함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이 파리 공수사단은 사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전황을 바꿨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공수부대가 투입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전과를 거둔 이런 부대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지 뭐 18시간 안에 가는 이런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이번에 꼭 승기를 잡고야 말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다면 이란으로서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앞서 전성훈 비서관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지상전이 시작되면 미군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전직 군 수장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효식 실장님, 이게 헬기 강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안전한 작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지상전이나 또는 그 섬 지역에 대한 기습 강습을 하려면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완벽한 감시 정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란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란군이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집결하거나 또는 그들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운영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미군의 화력으로 그냥 경멸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공수사단이나 해병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함정을 가지고 섬에 상륙하거나 또는 뭐 이란 해안에 상륙 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에 너무너무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력이 함정을 가지고 섬 지역에 상륙하거나 또는 헬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기동해서 섬에 착륙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미사일 한 병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미군이 작전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때 그때 그런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협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도 임박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E3 조기 경보기가 반파된 모습도 SNS를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조기 경보기입니다. 거의 뒤쪽이 다 날아간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미군 입장에서는 주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어떤 무기인데 저 모양으로 지금 공격을 받은 건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영상 보면서 이거 AI로 좀 뭔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전략 자산을 저렇게 허술하게 무방비로 얻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두었다? 이게 좀 믿기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격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 그 보통 여객기를 가지고 개조해서 만들거든요. 보잉 707 여객기입니다. 여객기에다가 이제 저 장비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정도 조기 경보기가 뜨면은
공중에서 중동 상황, 이란 정도는 거의 관할하면서 다 그 안에 군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고 거기서 뭐 어떻게 타격하라든가 이런 거를 전투기라든가 이런 쪽에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활주로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저렇게 피격을 당했다는 건 뭔가 아마 그 이란이 중요한 정보를, 위치 정보를 확보해서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도 늘 궁금한 게 뭐 사우디 미군 기지에 저렇게 이제 주차를 해놨다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공격을 받은 건데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 4,500억 원이나 되고 상당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원래 저렇게 그냥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내놓는 건가요? 아니면 이란이 정보가 너무 뛰어나서 지점을 파악한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저 비행기는 워낙 대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잉 747 정도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뭐 더 여러 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비행기 말고도 지금 공중 급유기도 지금 여러 대 파손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납고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헐줄에 진열을 해놨을 텐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그 동부 지역에다가 저보다 더 비싸고 더 큰 전략 폭격기를 여러 대를 활주로에다가 배치해 놨었는데 예. 우크라이나에게서 드론을 가지고 내륙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드론을 통해서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아닌데. 예. 그럼 왜 저 공중 경보기를 또 공중 급유기를 타격했느냐? 이영정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중 경보기는 공군의 눈입니다. 네. 공중 급유기는 공군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예. 그 수십 대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란을 폭격했을 때 다시 기지로 와가지고 착륙해가지고 급유하고 또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공중에서 보고 공중에서 급유하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작전을 통해서 더 많이 파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무기를 체계를 쓰는 건데 네. 지금 저런 무기 체계를 폭파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군력, 공군 파괴력을 상당히 많이 저하시키는 효과를 거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것도 미군에서는 정확하게 피격을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엄효식 실장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첫 피격이 되는 거죠? 네, E3 그 조기 경보 통제기가 저렇게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예. 또 미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것이 실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군 측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게 실제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란이 순항 미사일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있던 미군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공격했고 그 공격을 통해서 저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군으로서는 저런 사실을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떤 그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력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적군에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군의 사기를 높여주지만 아군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군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사안에 대한 팩트 확인이나 또는 뭐 관련되는 사진 공개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 이전에도요. F-35 또 블랙호크 역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피격 영상들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가서 F-35를 격추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친이란 무장 세력의 드론이 미국의 어떤 미군 기지로 들어가서 저렇게 블랙호크를 공격하는 영상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미군의 피해 액수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자산들이 상당히 또 고가의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뭐 4,500억 원, 1,500억 원 여러 가지 무기들의 어떤 액수도 엄청난 것 같은데 이현종 위원님, 네. 미군의 공격받은 영상들만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금액적인 피해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렇네요. 문제는 이제 저거를 어떻게 이란이 발견했을까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기지에 어떤 정확하게 거기에 E3 조기 경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러시아가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주로 보통 보면 이 관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관측을 하면 아, 이걸 타격을 삼았구나. 그냥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공격의 징후들이 모의하고 있구나. 세 번째 왔을 때는 타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중요한 미군 기지들이 옛날에 사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러시아 쪽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어떤 관측망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없을 텐데 예. 러시아 쪽이 정확한 지표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아마 이란 쪽에서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특히 저렇게 되면 미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이 파괴가 될 경우에 아마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게 공격할 경우에 지금 아마 미국 쪽의 손해도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데서 또 저기에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 이런 동북아에 있는 자산들을 실제로 차출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어떤 이 여러 가지 경계망들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러시아의 위성이 아까 이제 공격을 받은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공격을 받은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입니다. 근데 러시아 위성이 이 세 차례나 공군기지를 촬영한 이후에 이렇게 공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상군 투입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란도 이렇게 강력한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레바논으로 이제 들어가서 작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외신 기자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바논 언론인까지 표적 살해에 나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고 이란의 어떤 정권 교체까지 바라는 상황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과는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도 문제지만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를 손보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1,900명의 사망자가 났는데요. 지금 전체 합쳐서 레바논하고 이란하고 합쳐서 3,000명의 전사자가 났다,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미국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금 집중적으로 포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거죠. 유엔 레바논 임시 파견 본부에 오폭을 하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유엔 쪽이 되게 곤혹스럽게 됐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이거를 포격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런 고의적인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고 또 전쟁 범죄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아마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계속 좀 전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